안녕하십니까. 뷰티릴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최근에 특별한 상황이 생겼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긴급 편성을 해서 이렇게 찍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사연은 시험에 다 합격을 하고 한 달 있다가 입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몸의 특정 부위에 문신이 글자로 몇 글자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신을 다 해결을 해야 입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그 문신을 해결을 해야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그 문신을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 안에 그 문신을 절제를 해서 제거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절제를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정을 맞춘다고 하면 피부 이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법 개정 영상도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일단 그 규정에 맞추어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피부 이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부를 이식을 하게 되면 가져온 피부,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제 내 몸에서 피부를 떼서 원하는 곳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데요. 주변부와 이식된 피부는 완전히 첫눈에 봐도 멀리서 봐도 딱 구별이 될 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환자분들은 흉터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주변 부분보다 훨씬 검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식한 피부와 주변 피부 그 사이 봉합선을 따라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흉터, 그 다음에 정상적인 피부가 있고, 이런 모양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식한 피부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보통은 우리가 옮겨갈 피부에 좀 성질이 비슷한 곳에서 피부를 채취하게 되는데, 문신 제거를 위해서 피부 이식을 한다면 결국 넓은 면적에서 공여부라는 건 이제 피부를 떼어오는 장소인데요. 주로 이제 사타구니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타구니 피부의 성질을 일정 부분 가져오기 때문에 털이 좀 많아서 주기적인 제모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꺼운 피부를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옮겨온 피부는 약간 수축을 합니다.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옮겨온 피부 주변부에 피부의 모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를 향해서 이렇게 당겨진 모양의 흉터의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저희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수술 중에 여러 가지 팁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원래 면적과 똑같은 피부 이식 수술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 모양으로 피부가 수축하면서 주변의 모양이 약간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고 입소를 하든지 신체 검사를 하든지 이런 것이 더 궁금하실 거예요. 이식된 피부의 경우에는 훨씬 더 섬세한 드레싱과 상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다음 날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식된 피부를 뗀 곳을 첫 번째 소독을 하셔야 되고, 이틀이나 3일 후에 오셔서 피부를 받은 곳에 드레싱을 하셔야 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틀 간격으로 2주간 내원을 하셔서 소독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식된 피부 밑에 피가 고이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매일 나오시거나 하셔야 될 경우도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병원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숙식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네. 피부 이식을 한 곳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4일 정도의 실밥을 제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수술 후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지나야 그래도 가볍게 운동도 하고 그쪽에 뭐 샤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피부 이식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옮겨온 이식된 피부가 100% 생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영양 상태, 흡연 여부, 염증이나 이식된 피부 밑에 피가 고이는 것 등에 의해서 일부가 생착이 안 되고 괴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가로 피부를 이식하든지 당겨서 꼬매든지 이런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문신을 제거할 때 이식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피부 이식의 공여부가 될 수 있는 사타구니 부분에서 피부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사타구니는 발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라서 비교적 넓은 면적의 피부를 떼더라도 봉합했을 때 장력이 그나마 약해서 쉽게 봉합이 가능하고 유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장력이 그만큼 적다고 해서 큰 피부를 뗄 수 있다는 것이지 꿰매고 나서 바로 많은 거리를 걷거나 심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타구니에서 그 피부를 이식하기 위해서 피부를 떼게 된다면 이식한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피부를 뗀 사타구니도 많은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실밥을 뽑고 2주 후, 그러니까 수술 후 한 달 정도 되어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문신 제거를 위해서 피부 이식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내용을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는 네.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지탄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이 내용을 올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필요한 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올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필요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생착이 잘 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흉터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후에 흉터에 대한 치료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 면들이 또 있거든요. 헤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제모, 그 다음에 색깔이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색소 치료, 이런 것들은 일단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얻고 난 다음에 본인이 또 생각이 있으면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 위주로 정리를 했으니까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세상에 좀 꺼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또 욕이 달릴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그래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